예, 김한진 박사와 함께하는 키워드로 알아보는 경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또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은데요. 예, 김한진 박사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잭슨홀 이후에 또 엔비디아 실적이 있었고요. 이번 주는 사실 고용 지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키워드 하나씩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예.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그것이 진실인지 아니면 혹은 이제 차익을 위한 플레이였는지 주가도 이제 급등락을 했었는데요. 결국, 이후에 나오는 지표들은 보면 경기 침체는 아니다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에 나온 미국의 2분기 GDP 네. 잠정치죠. 그래서 이제 속보치가 나오고 이제 잠정치 다음에 다음 달에는 이제 확정치가 나오는데 두 번째 잠정치에서 지난 속보치보다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3.0%로. 그러면 사실은 1분기 GDP가 1.4%였으니까 또 잠정치도 지금 2.4%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속보치가요. 그런데 잠정치가 이제 3.0% 나왔는데 내용을 보니까 소비 지출이 2.3%라고 봤었는데 잠정치에서는 2.9%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소비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개인 소비가 2.9%로 상향 조정한 게 조금 경기가 아직까지는 굉장히 좋구나라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러한 지표가 됐고요. 또 이번 잠정치에서는 기업이익 추정치가 나왔습니다. 네. 기업이익 추정치가 1분기에는 마이너스 2.3%였는데 지금 이번에 2분기 잠정치에서는 1.7%로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좀 주목하지 않는 지표인데 기업이익 추정치가 특히 YOY로는 8%까지 증가해서 아직은 기업이익이 전체적인 경기를 끌고 있구나. 지금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 나온 거죠. 그래서 지금 3분기 GDP가 뉴욕 연은이라든지 애틀란타 연은이라든지 이렇게 전망을 하는데요. 대부분 컨센서스가 2.5% 정도로 지금 형성돼 있어서 3분기까지는 미국 경기가 괜찮겠거니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시장의 지표의 관심은 물가에서 이제 경기, 고용으로 이제 옮아가고 있는데요. 경기 얘기 좀 해주시고,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미국이 매월 고용지표 발표하는 주간입니다. 전번에는 쇼크가 있어가지고 다들 긴장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글쎄요, 걱정은 좀 안 해도 될까요? 네, 사실 8월 초 주가가 폭락한 게 7월 고용지표였죠. 네. 11만 4천 건이 나오면서 굉장히 놀랐는데 이번에 컨센서스는 한 16만 건 정도로 금요일 날 발표됩니다. 네. 현지 시간으로 8시 반인데 한 16만 건으로 무난하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컨퍼런스 보드나 이런 데서 소비자 지출, 소비 심리 이런 지표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그러한 응답자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고용이 분명히 식고 있는 것은 팩트입니다. 그건 돌이켜서는 팩트인데 지금 고용률이 아직까지도 높아요. 고용률이라고 하면 기업의 구인 건수를 경제활동 인구로 나눈 것입니다. 이게 제 생각에는 4% 미만으로 가야 실업률이 이제 폭등하는데 아직까지는 4.9%거든요. 그래서 조금 여유가 남아있다. 그러니까 고용시장에 기업들이 본격적인 해고가 조금 더 늘고 그다음에 구인 건수가 줄 때까지는 고용이 조금 지표들이 그래도 시장에 예상하는 대로 안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키워드로 알아보는 경제 이야기 첫 번째는 경기 얘기했고요. 다음 키워드를 보여주십시오. 다음은요. 네. 9월 금리나 기대감이 있죠. 거의 확정적이죠. 그런데 이제 단계적인 25bp의 인하냐 아니면 소위 50bp의 빅컷이냐 이런 기대감이 있는데 이미 빅컷 기대감은 상당히 줄어들고 이제 차분해진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25p 가능성이 높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금리를 또 어떻게 보시는지, 그다음에 금리를 내리고 나서의 시장의 반응들이 어떤 경로로 갈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결론적으로 저는 연말까지 베이비 스텝으로 25bp로 2번이나 하는 걸로 지금 보고 있고요. 3번 아니고 2번이요. 네, 그래서 11월은 건너뛰고 9월, 12월 이렇게 2번이나 하면서 미국 경기가 워낙 올해까지는 좋기 때문에 고용 시장도
이번 주에 나오는 뭐 신규 고용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고용이 매달 한 10만 건 이하로 줄어야 B컷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10만 건 이하가 나와야 연속 인하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회의 때마다 인하하려면 고용 쪽에서 조금 더 위기가 조금 나와야 되는 거고요. 네. 고용 쪽에서 위기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은 서비스업 물가가 잘 안 잡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학계에서는 10월쯤에 가면 연준이 금리를 인하한 걸 후회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경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 미국 물가가 잡혀가고는 있지만 네. 완전히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그리고 안심을 못하게 만드는 고용시장에 조금 굉장히 좋은 고용시장이 아직까지는 연준으로 하여금 B컷을 하기에는 부담스럽게 네. 만들고 있고요. 연속금리 인하도 좀 부담스럽게 만들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장에서 기대만큼은 금리 인하 속도가 빠르지 않을 것으로 예측을 하셨습니다. 네. 다음 넘어가죠. 키워드 세 번째 보여주십시오. 국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는 이제 수급이 뭐 금투세에 대한 우려도 있고 개인들도 주춤하고 있고요. 외국인 매도가 거센데 9월에는 외국인들이 좀 살 수 있을까? 8월에 외국인들 매매 동향을 보니까 데이터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는 거는 2조 8천억 넘게 순매도를 하면서 매도 규모가 이제 컸었는데요. 그러게요. 뭐 환율 이런 거를 보면 좀 외국인이 좀 이제 다시 좀 9월에 복귀할 수 있는 환경이 될는지요? 좀 안타깝지만 뭐 미국 증시에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도 뭐 금리 인하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저는 미국 경기가 조금 살아 있고 아직까지는, 그리고 경기 침체가 조금은 멀찌감치 있고 또 침체가 온다 하더라도 조금 주가 폭락을 굉장히 심하게 파괴적으로 만들 정도의 경기 침체는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한 2번 인하하는 연말까지는 미국 증시가 조금 그래도 기조적으로는 살아있지 않을까. 최소한 더 오르지는 못해도 빠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예. 외국인 매수세도 뭐 조금 들쭉날쭉할 것 같기는 하지만 다달이 그래도 셀코리아를 본격적으로 이렇게 조금 실행하는 그러한 것은 모습은 안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아니, 셀코리아가 아니라 바이코리아를 하겠냐고. 그래서 바이코리아를 하기에는 이제 반도체가 좀 어필을 네. 더 해줘야 되는데 예. 아무래도 반도체가 사이클이 뭐 내년 중반까지는 살아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저렴해진 네.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다시 좀 재매수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워낙 이제 9월달 장이 조금 불확실해서 변수가 많습니다만은 예. 그래도 기조적으로는 팔지 않으면서 미국 증시가 뜨면 또 반도체가 다시 또 힘을 받지 않을까 네. 외국인들에 의해서 그러니까요. 생각을 네. 합니다. 결국은 외국인들이 정확히 제가 이제 분해를 못 해봤습니다만 2조 8천억 매도한 가운데 상상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삼전 하이닉스는 안 팔고 다른 주식을 맞습니다. 2조 8천억 팔지는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네. 그죠? 거기에 연동되어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그러니까 녹록지 않네요. 미국 글로벌 상황들은 경기는 괜찮은데 국내 상황들은 녹록지 않고요. 마지막으로 김한진 박사님이 이번 주 저희 시청자들에게, 투자자들에게 주는 투자 인사이트 확인합니다. 계절성은 통계일 뿐이다. 이 말씀은 9월의 통계가 지금 시장이 약하다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시려는 거군요. 네. 네. 1년 내내 중에서 9월 달이 유독 계절성이 안 좋은 쪽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964년 이후에 보니까 S&P 500이 마이너스 0.6, 코스피는 뭐 지금 90년에 이제 시작했으니까 90년 이후에는 마이너스 0.8. 네. 코스닥은 조금 더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가 9월 달에 되게 약한데 사실은 우리 세일인 메이 뭐 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5월에 팔고 나가라. 그런데 5월 이후에 지금 S&P가 12%, 나스닥이 13% 올랐습니다. 코스피는 안타깝게도 제자리지만, 그래서 5월 달에 계절성도 안 맞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5월에 팔고 뭐 네. 10월에 다시 하는 거잖아요. 다시 하나. 네. 근데 5월 달 이후에 5월 달에 팔았으면 뭐 8월 달에 폭락은 맞았겠지만 네. 지금까지 10% 이상의 수익률이 지수 수익률이 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5월 달에 팔고 나가라는 것도 틀렸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너무 믿지 말자라는 겁니다. 사실은 네. 그것보다는 뭐 지금 지금 진행되는 빅테크의 모멘텀이라든지 또 이런 선거를 앞두고 미국 재무부의 유동성 살포라든지 이런 단기적인 이벤트가 훨씬 더 주식시장에 영향을 많이 줄 것 같다는 느낌에서 제 생각에는 10월까지는 조금
9월장을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 말고 좀 한번 대응해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키워드로 알아보는 경제 이야기 김한진 박사님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